제가 들은 강의 중에 제일 쉬운 에티카였는데 주역은 나는 알아듣지 이거. 그래 이거 주역을 다 마스터해야지 이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데 정말 여러분이 대단하시네요. 알아듣는 신용을 하네. 지금 괴가 함께니까 그나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몽께도 그렇지만 이 함께 같은 거는 아마 생각을 잘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지. 그 어떤 시선은 굉장히 넓고 광대한데 이제 에티카의 신처럼. 근데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리얼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에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감흥의 확대, 이게 이제 우주적인 어떤 로고스, 뭐 주역의 원리다. 근데 아까 이제 에티카에서는 이 공통감각을 계속 확대해 나아가서 그게 올바르고 적합한 인식이 돼서 계속 연결되면 삼종인식인 신은 그래서 총체적인 결합이다. 뭔가 되게 통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중정, 무슨 뭔가는 정과 연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부적합하고 이 불완전한 이 신체 안에 갇힌 인식이 이제 어떻게 신적 이성,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가 하는 그런 윤리적 실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우주 유일의 동서양 크로스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구 질문하세요. 위태롭지만 끝내 길하다 이런 식으로. 위태롭지만 그걸 위태롭게 생각하면, 내가 위태롭다는 걸 인식하면, 그래서 위태로워서 그걸 이렇게 내가 그 위태로움을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뭔가 그걸 알면 긴장을 하고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아주 초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태로움이 오히려 이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는 주로 종길, 그래서 마침내 길하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모토인데 늘 위태롭거든. 근데 위태로울 때 위태로움을 모르거나 모른 척을 해버리면 흉하죠, 당연히. 인생사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체하고 정신, 스피노자의 책에서는 신체하고 정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우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있음을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뇌과학 같은 경우도 막 뇌를 분석하고 그래서 정신의 발생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어렵잖아요. 어렵듯이 실제로는 어려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술이 취했다고 쳐보죠.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이게 나의 의지로 한 거냐, 술이 취했을 때. 내 신체가 그 상태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내가 스피노자 예인데 내가 엄청 겁을 먹었어요. 나의 자유의지로 도망간 거냐? 이게 아니라 신체가 겁을 먹었으면 도망간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신체는 겁을 먹었는데 의지로 내 신체를 조종해서 도망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신체가 겁먹은 상태면 그냥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신체에 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가 의지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쓸 때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근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지. 그러면 우리는 아닌데?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하잖아요. 이 부정의 의지는 뭐냐면, 부정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식이 바라는 의지예요. 내 인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2각형의 내각의 합은 4150도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12각형의. 긍정도 부정도 안 하겠죠, 지금.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긍정도 부정도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긍정한다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관념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신체든 정신이든 다 능력으로 봐요. 내가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다는 뜻은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는 관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념을 거울, 저 사물이 있고 우리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죠? 저기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내 머릿속에 비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념도 능력으로 봐요. 관념이 갖고 있는 관념으로서의 능력이 있고 신체는 신체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념이 우리 신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 신체를 다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 돼 하지만 너무 신체가 피곤하면 자게 되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래갖고 성공하겠어? 지금 공부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의지로 신체를 조절할 수는 없고 신체하고 거의 평행하게 간다는 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죠. 근데 대신 관념은 저기를 거울처럼 비추는 게 아니라 관념이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요. 관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압은 180도다 그러면 이 관념은 삼각형의 내각압은 360도 점을 부정을 하는데 이건 관념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관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제는 우리가 스피노자를 접근할 때 전제는 우리가 불화하는 양태들이다.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서로 다투는 양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조화로우면 너무 좋은데 그런 본성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자가 태어났는데 저기 뭐 영양, 임팔라 이런 걸 잡아먹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성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거기는 이제 본능에 따르는 거니까. 우리는 본능에 따르는 존재는 아니니까. 불화가 전제되어 있죠. 그럼 이 불화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어떤 윤리적 삶일 텐데 전쟁을 하는데 더 전쟁을 하자가 윤리적 삶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평화 상태나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처방은 어떤 거였냐면 신을 믿는 형태죠. 신이 우리에게 천국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믿고 신을.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도덕이에요. 신의 지배에 복종하는 방식. 신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공포. 신은 천국을 줄 수 있고 희망. 이런 거. 뭐 이런 형태로 작동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포하고 희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은 그 사회에서 알고자 하는 이 능력이 전부 다 피폐해졌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 처방이 아닌 방식의 처방이 뭐가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인류사에서 어떤 유토피아 같은 걸 꿈꿀 때 거대한 어떤 폭력의 형태로 막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산주의든 뭐든. 근데 그건 왜 이렇게 거대하게 폭력적이었을까?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 작은 공통성들을 형성하지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진리라는 관점으로 들고 가는 거죠. 그럼 그걸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폭력의 희생을 돼야 될 테고 따라야 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이 정말로 공포와 희망의 기제로 움직이는 형태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근데 스피노자는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체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라 뭐 민주정까지 왔는데 정치적 실험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스피노자. 제가 그런 점에서 스피노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든 공동체를 자꾸 만들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공통성을 형성하다 보면 또 변해 있어요. 자꾸. 또 서럽고 막 형성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한 몇 년 살면은 금방 틀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통성을 형성할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차이를 확인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알미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토피아나 이런 거를 그냥 정면적으로 아주 집단적인 방식으로 늘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공통감각을 확대해가는 이런 체험을 안 하는 것. 이런 걸 되게 사소하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좀 뭐랄까 좀 조금 시대가 좋아진 건 다 계절화돼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건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집단이 없는 거야. 가문이라든지, 우리 종족, 뭐, 뭐, 우리나라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희박해지지 않나.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1인 가구로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럼 어쩌면 계속 내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여기 온 것도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스피노자주의잖아요. 공통감각을 확대하려고.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어요. 예, 뭔가 크고 큰 사이즈로 막 아미 정도 돼야 돼. 그런데 속해야 내가 뭐가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막, 메뉴 막 이런 막 이제 광적인 열기가 있는 그런 군중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진짜 수없이 다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다 폭력의 항연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역사적. 근데 물론 그 안에 있는, 정말 뭐랄까, 이제, 좀, 순수한 어떤 지향 같은 것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또 각성시켜주고, 그래서 지금은 뭐, 민주주의지만 무한 경쟁, 이런, 자본주의지만 무한 경쟁, 이거는 옳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이건 계속적으로 서로 배려해 이런 게, 이게 사실 그것들의 잔재로 이제 남아서 그나마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 세대가, 이런 새로운 공통감각을 실현해서, 그런데 이게 전지구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정말 좋은, 그런 점에서는, 인류사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긴 온 거예요. 육은 음을 나타내고 구는 양을 나타내요. 양 중에서 양으로 나타나는 게 7하고 9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큰 양이 9라서 그걸 대표로 세운 거고, 양의 대표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6과 8이 있는데, 음은 6과 8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음적인 것이 6이잖아요. 8보다는. 더 내려올수록 음적이니까 밑으로 숫자가 적게. 그래서 음의 대표로 6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효의 이름에는 6과 9만 나오는 거죠. 이런 지역을 많이 이제 외우면 저절로 이렇게 입에 붙는 거예요. 초육. 왜 이를 일육이라고 안 하고 초육이라고 하지. 뭐 이런 것도 처음엔 되게 낯선데 이제 쭉 그냥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근데 그 원리를 아는 거는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은 일단 밑에 이렇게 땅이라는 이제 좀 굳은 어떤 지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이제 그 위에 있는 음효 하나가 담긴 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견고한 그릇 위에 양이라는 건 약간 좀 강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틀 같은 거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 위에 담긴 물, 그릇에 담긴 물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연못으로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리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잖아요. 불은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불은 양이겠죠. 근데 가장자리에 양쪽으로 양이 있고, 그렇지만 불이 제대로 불 노릇을 하려면 안에 음이 없지 않은, 음이 이걸 딱 잡아주지 않으면 불이 제대로 타기가 어려운 거. 그건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젖은 장작에 약간의 물기가 있어야, 안 그러면 휙 타버리고 얘가 화력이 세지를 못하죠. 약간 좀 그런 게 있을 때 불이 훨씬 더 불답게 잘 탈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설명하실 때 전 못 알아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일 이거 어떻게 불러드렸던 텍산함을 제가 뽑았어요. 그 산 가지를. 텍산함, 예.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제 뭐 업보인가요? 업보 같은. 그 선생님이 질문이 있겠죠. 일단은 점을 치는 걸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잠깐 말하면 선생님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점괘를 뽑았어요. 그런데 텍산함에 총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 너무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게 돼요.
이 중에서 한 효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괘를 초, 뽑으면. 6, 2, 9, 2 이 중에서 그 중에서 뽑게 되는 또 거죠.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효 하나를 뽑게 되죠. 어, 근데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몇 개의 효가 또 이게 해당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또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위에 거, 맨 위에 걸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은 뭔가 뽑히면은 그냥 위에 있는 괴사 전체 지도를 말해주는 그걸 가지고 해석한다든가 뭐 이렇게 규칙이 또 있어요. 매뉴얼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제 돼요.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9, 2를 뽑으면은 여기 9, 2, 9, 2, 6이 9, 3. 택산하면 93, 93이네, 93. 93을 뽑으면 9, 3을 뽑으면은 또 아니 그 9, 3을 뽑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몇 질문에 격자에서 따라서. 감독한다 뭐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의 질문이. 연애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뭐 건지. 제가 만약 질문이 제가 공부가 언제쯤 저 어쨌든 큰 도를 깨닫겠습니까? 이 동서양이 좀 만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막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9, 3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주신 겁니까? 뭐또 공부가 동서양이 잘 이렇게 융합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질문이 분명히 해야지 돼요 일단은. 제가 추상적이지가 철학적으로 너무 편벽돼 있고 네. 제가 너무 자꾸 동양 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지금 서양 쪽도 부족해 막 이러면서 자꾸 너무 편중되고 있는데 제가 9, 3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부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도 좋을까요 아닐까요 뭐 이렇게 네네, 묻는다는 그렇다고 거예요. 치면 뭐, 그럼 쉽다 이거. 어떻게 해야 옆쪽 다리에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완전 홀딱 빠진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막 그냥 끌려가고 있어. 계속 가면 부끄럽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따라가면 다른 것만 지금은 됐네. 고집하면 아주. 부끄럽다. 네, 그렇죠. 그대로 계속 가면 부끄럽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계속 후에 막힘해지는데 아. 돌이킬 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감동을 멈추라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빠져 있는 그 느낌, 거기와만 교감하고 있는 지금 네네. 이건 그쵸. 거의 그냥 막 지금 하고 있는 충동. 그 교감은 멈춰라. 멈추는 게 좋다. 아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또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잘 몰랐고 네. 두 번째로는 네. 우리가 지금 산수몽을 봤을 때 예. 이게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6, 5효를 보면 어리석은 어린아이니 길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선생님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걸로 받았잖아요. 네. 근데 또 3, 9효를 보면 어리석음을 깨쳐 일깨워주는 것이 도적이 되어 폭력소로 행하는 일을 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체가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주는 사람인 것도 같고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일정하지 않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아니면은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어떤 관점에서 그냥 볼 거냐 하는 게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체가 따로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주체가 만들어진다는 것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동몽기를 하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 자리로 보면은 6, 5라는 거는 굉장히 이 전체 괴상으로 이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원래는 이게 군주의 자리, 뭔가 리더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6, 5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된 거죠. 그런 어떤 자리와 그거에 걸맞게 자기가 뭘 갖추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태도로 배우면 길하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상부는 그러니까 교육자의 입장이고 6, 5효는 그렇죠. 학습자의 입장이고 그건 이렇게 맞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몽꾀에서 양효가 2개잖아요. 2효와 상효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맨 위에 있는 거와 두 번째 있는 효가 양효였죠. 그리고 이제 이 주역에서는 숫자가 적은 것이 그 괴를 주도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효보다는 양효가 그걸 이제 실행해 나가기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2효와 상효가 가르치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효 같은 경우는 포몽해야 되고 납부해야 된다고 했으면 상구는 경몽하기 쉬운 거죠. 막 가르친답시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기 쉬우니까 그걸 이제 경계하는 거. 이 한자 구조 자체가 원래 주어 목적어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주역은 위치에 따라서 주어가 계속 달라지거든. 영어 주역을 보면 영어는 주어 없는 문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명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굉장히 명료해지는데 왜곡이 많아요. 네. 우리가 한자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아주 명료하게 뭐 이게 지시관계가 있네. 이게 이제 언어 구조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주역의 언어적 문법을 익혀서 그러면 조금 더 맥락이 명료해지고 명료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그 서양 학문은 좀 서양 학문 강의를 들으면 뭔가 명료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실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석적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동양 학문이 좀 선생님한테는 되게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희망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대로 가면 부끄럽다고 하니까. 나온 게 아니지. 나온 건 아닌데 아유 상태라고 이제 본인이 진단을 했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일단 해서 적응을 자꾸 해야지. 내년에도 또 크로스 해가지고 또 서양처럼 딴 거랑 또 같이 하고. 근데 사실 주역의 이 언어나 이런 거 한자의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또 주역의 언어를 만나면 처음엔 진짜 한 몇 년을 해도 이게 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자 일반 그 사서 상경의 사서지 사서 이건 삼경에 속하는 사서 언어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한자를 모르는 게 편해. 논어나 맹자에 익숙한 사람은 이게 한문으로도 참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그 약간 문법에 그러니까 문법에 안 맞는 한문 한자를 문법에. 천자문도 모르는, 한자를 한자도 모르는 그냥 청년들이 그냥 주역으로 외워서 한자를 익히는 그게 차라리 더 쉽더라고. 그러니까 이 다른 고전보다 주역으로 한자를 외우는 게 훨씬 빨라. 그리고 문장이 되게 단순해. 짧잖아요. 긴 문장이 없어. 근데 맹자나 이런 데 가면 문장이 되게 길거든. 근데 여기 그러면 해석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겁니까? 이 자체로? 있죠. 아직. 해석도 다 굉장히 겁니까? 반대로 하기도 해요. 학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그럴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게 또 이 주역의 또 묘미이기도 하고. 매력인데 또 워낙 이제 공자, 그다음에 나중에 주자의 스승인 정이천 이런 대가들이 이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놔가지고 소동파 막 이런 중화문명권의 최고 그 지성인들이 그걸 다 주역을 통과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산이 또 주역을 또 완성해놨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게 해석이 2중 3중인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걸 빼고 보면 그냥 사실 비교적 잘 통하는 편이죠. 그거에. 그리고 이제 질문한 사람이 알지. 질문해서 표를 뽑은 사람은 알아. 이게 한자고 뭐가 떠나서 이게 뭔 말이다. 자기는 알아. 이거 있죠. 자기가 절실한 우리는 밖에서는 모르거든. 저 사람이 뭘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는 알거든. 그래서 이게 아주 신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매력인 게 예를 들면 택산함 같은 경우는 뭐 느낌, 뭐 교감 이러니까 뭐 연애라든가 결혼 이런 데 해당될 것 같지만 내가 전혀 다른 물음을 가지고 점을 쳤는데도 이 중에 어떤 효를 뽑기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내가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들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는 또 그런 효과도 또 있어서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늘 그냥 쓰던 방법 뭐 해결하던 방식만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고르다가 전혀 다른 그 상황으로 딱 가서 이걸 비춰보면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데서 약간 이제 우리가 평소에 늘 갖고 있던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묘미도 있어요.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전 정말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진짜 부끄러울 지경인데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그 이제 뭐 그 양,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구도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철학적으로 보면 선언적인 구도가 있는 걸 경험하지 않고 뭔가 구도를 몇 개 놓고 이것의 조합을 가지고 설명해서 선언적인 뭔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를 뽑았을 때 느끼는 건 완전히 후험적인 경험적인 거거든요. 개인이 느끼는 경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피노자를 보면서 놀라운 건 뭐 신 막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선험적인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처방은 완전히 경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완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리 그렇죠. 선험적으로 제단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이 어떤 그 자연을 관찰해서 뭔가 이렇게 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를 거기서 끌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그러니까 자연이 천년 만화 해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들어오듯이 이게 364호가 나오는데 384. 84요? 네. 그런데 그럼 인간이 아무리 다양한 걸 경험해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이게 뭐 어떻게 맞겠어?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지 않아. 너무 뻔해. 그 뭐 저기 진시황이나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아. 고민이나 너무 뻔해. 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현대인이 특히 이런 면에서 오만한 게 굉장히 자기가 특별하고 남이 절대 알 수 없는 걸 뭘 경험한다고 생각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너무 뻔해서 기절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384회면은 너무 충분한 거야. 네. 인간 만사.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뭐 심지어 이 작년에 이건 하나 얘인데 여기 어디 중산가인가 가면 이게 등뼈가 갈라진다 이런 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척추 디스크를 파열이 된 거야. 이런 경우는 진짜 너무 놀라지. 근데 그게 늘 그렇게 일치될 일 없고 그 사람이 한 질문하고 이렇게 딱 상응이 돼. 여기 이제 아까 등으로 만난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등과 등을 이렇게 왜 연애할 때도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정말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앞을 보고 뭐 뺨이나 혀를 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거의 그냥 언어가 너무 빈곤해지고 진심이 아니다. 왜 욕망이 호르몬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게 등으로 교감을 한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뭐 이런 아주 심도 있게 이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정말로 등 대고 사랑하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냥 죽으라고 앞을 보고 허벅지와 잠자지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점괘가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윤리를 하나 이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정말 등으로 교감할 수 있는지 밤새도록 등을 맞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혹은 그 침묵 속에서 교감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주역 64개 384호의 각 상황마다의 이런 그 상황과 뭐 전체의 어떤 지도와 그 단계들을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속해서 익히고 내가 삶에서 훈련을 하면 점을 안 쳐도 된다는 거죠. 점을 안 쳐도 그 이치가 그냥 훤히 보인다는 거죠. 이제 뭐 우리는 주로 나만 바라봐 하니까 등을 대고 있기는 좀 어렵고. 하여간 여러분은 우주 유일의 동서양 크로스의 아주 최고 수준 높은 거의 에티카도 저희 대학원생이 돼서 한 박사과정이나 돼야 이런 강의 들 수 있는데 주역도 지금 한 1년 한 번 쭉 다 훑어보고 그런 상태 최고급 과정을 40분 안에 들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 내면에 어마어마한 우주적 로고스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